전문가가 본 부산 올해 부동산 전망, 내 집 마련 신중하되 적극적으로 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부산 아파트값 안정세 찾아가나 중구, 동구, 영도구, 강서구 하락 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부산일보에. 세 개 모아가지고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가불이 생각하는 부산의 아파트 시장의 단기 전망, 22년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일단 팩트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이민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은 밝지가 못하다. 너도 연끌에서 집을 샀던 지난해와 달리 하반기부터 시작된 3고,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세금의 영향으로 올해는 거래가 줄며 시장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간 거침없이 치솟던 부산의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일부 지역이 하락하며 흔들리고 있다. 거기가 어디다? 중구, 동구, 영도구, 강서구가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헷갈린다고 합니다.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 집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고점을 찍어서 지금 사기가 겁이 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은 약보합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3인에게 물어보니까는 올해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약보합세를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건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하지만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영래 대표님께서는 올해는 사중고 부담이 작용할 것이다. 높아진 가격과 기준금리 인상, 입주물량 증가, 대출 규제로 관망세가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정규 원장님은 상승 요인 지속 속에서 하락 요인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띌 것 같다. 한마디로 약세를 보일 것 같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좀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영도 강서구가 드디어 이제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4개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값을 매기는 한국부동산원, KB하고도 다르죠, 그죠?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넷째 주 조사를 해보니까 중구, 동구, 영도구 이 의미하는 데가 어딥니까? 부산의 구도심이죠, 그죠? 중구, 동구, 영도구 구도심, 상급지가 아닙니다, 그죠? 동구를 상급지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북한의 그 버프 받아가지고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구를 상급지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산 구도심의 중하급지에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건 부산 12월 넷째 주 주간 변동률인데 이렇다고 합니다. 거의 0.0 얼마니까는 보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0.02 이런 것도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구는 마이너스 0.05라 해놨는데 중구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큰게. 이런 분위기다. 근데 이게 조금 걸리죠. 어딘가 하면 강서구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강서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에코델타시티 최근에 분양을 한양수엔하고 호반서밋하고 분양을 했었죠. 매우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강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명지국제신도시가 꺾였다, 가격 오름세가 꺾였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서구 편을 제 블로그에서 한 2달 전인가 분석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강서구를 지금 강서구에서 대장당 기준으로, 대장당지가 그때 포스코였죠, 그죠? 명지 포스코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9억 전후였거든요. 이 가격대면은 내 같으면은 이거를 팔고 해수동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지금은 갈아타기를 원하는 그러한 수요로 인해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고
그거 갈아타기에 가장 좋은 시점인 것 같다라고 제가 제 블로그에 강서구평 분석하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팔고 뭐 횟송 중에 뭐 괜찮은 대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다면은 참 잘 잡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꺾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가격에는 팔기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22년 부산 시장을 전망을 해봅시다. 21년도에 상승했던 원인들이 뭔가를 찾아보고 22년도에 그 요인들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하면서 전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22년 부산 시장 전망입니다. 단기 전망입니다. 21년의 상승 요인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유동성, 이 유동성이 부산의 상승세를 이끌어 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부산이 상승으로 턴한 거는 정확하게 19년 말부터죠, 그죠? 19년 말부터 상승으로 턴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무지막지하게 상승했었고 21년도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 핵심에는 저는 생각할 때 20년도에는 부산의 입주 물량이 조금 많지 않았지만은 21년도도 뭐 적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2만 세대 정도 되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뭐 물량이 부족해서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입주 물량이 적어서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년도에 부산이 상승한 요인은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유동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이거는 부산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서 모든 상품들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생수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2021년도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2년도 시장 봅시다. 22년도 시장에서 점검할 주요 요인들은 저는 크게 4가지라고 봅니다. 마찬가지 유동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 입주 물량. 결국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급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 수준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유동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는 요겁니다. 1대12 기사 1월 5일 오늘 기사네, 그죠? 10월 중 통화량 38조 원 증가, 한 달 만에 증가폭 커져라는 기사인데, 이게 2021년도 10월달을 말하겠죠, 그죠? 한국은행에서 2021년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발표를 했는데, 10월 한 달간 38조 원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규모로는 한 달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원인으로는 재난지원금, 예적금 증가에 가계, 금융기관이 증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10월 시중에 풀린 돈이 38조 원 가량 증가하면서 다시 유동성 증가 확대 흐름으로 돌아섰다 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8월 시중에 풀린 돈이 50조 원 이상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규모다. 그러니까는 작년도 8월 달에는 한 달간 시중에 50조 원이 돈이 풀린다고 합니다.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 지원금이든지 뭐든지 뭐 간에.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는 38조 원이 풀렸다고 합니다. 뭐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뭐 30조 원 이상은 지금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시중의 돈들이. 자, 지금도 유동성은 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조만간에 전국민 지원금 해가지고 또 100만원씩 이야기하는 오늘 뉴스에 나왔죠. 보셨죠? 그죠? 유동성은 줄지를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왔습니다. 유동성. 2022년에도 유동성은 커지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습니다. 유동성은 좀 줄어들지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유동성들이 2020년과 21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주식으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뭐 1400, 1500에서 3000포인트 넘고까지 쭉 상승할 수 있었죠. 그 유동성들의 힘으로 끌어올린 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린 부동산과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유동성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가한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못 들어가도록 엄청나게 막고 있죠.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대출도 안 해주고, 이게 겹겹이 막으면서 다른 쪽을 유도를 하고 있죠. 어디로? 주식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유동성은 줄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겹겹이 막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언젠간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됐고, 두 번째 입주 물량 한번 봅시다. 2021년 입주 물량을 제가 자료를 요게 지금 부산의 입주 물량 표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21년 입주 물량 전체, 부산 전체만 볼게요. 요거 지금 아시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아시에 아니라 지인에서 따온 거거든요. 자, 부산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인구 335만을 자랑하는 대도시입니다. 뭐 수요량은 무시하셔도 돼요. 요거는 안 맞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요량하고 제가 생각하는 수요량은 달라서 안 맞습니다. 자, 21년도 아파트 입주량은 23,000세대였습니다. 21년도 입주 물량이 23,000세대. 작은 물량이 아니었거든요, 절대.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은 얼마입니까? 27,500세대입니다. 27,000세대. 올해보다 약 4,500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21년보다 22년에 입주 물량이 약 4,500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3년도는 어떻습니까? 23년도의 입주 물량은 24,500세대입니다. 2022년보다 좀 줄어들었죠, 그죠? 자, 2024년을 가보시죠. 2024년의 입주 물량은 10,000세대가 채 안 됩니다. 자, 요게 팩트입니다. 그 밑에 어느 지역이 어느 자치구가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지는 직접 보시면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22년도에 입주 물량 27,500세대는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다. 올해 입주 물량은 과도한 물량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도 24,500세대, 이거는 한번 비벼볼 만하다. 이 정도만 비벼볼 만하다. 왜? 21년도에 23,0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그죠? 입주를 했는데 21년도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올라서 쉬어가고 싶은데 마침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아. 아이고 잘됐다, 1년 또 쉬어가자, 그래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예. 23년도 정도면은 24,000세대 정도면은 한 비벼볼 만하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0,000세대가 안 돼. 뭘 말하겠습니까? 부산도 지방도시, 뭐 광역시라 하더라도 지방도시는 입주 물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대구 보십시오. 입주 물량 올해, 내년, 내후년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바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3년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입주 물량 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느 자치구가 물량이 많고 어느 자치구가 물량이 적은지는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주 물량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유동성 부분에서는 유동성은 아직도 차고 넘치고 있다.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것을 켜켜이 막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입주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22년도 올해의 입주 물량은 매우 많은 편이다. 수급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높다. 그렇다면 상승보다는 하락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 위에 거는 상승하는 전망에 해당하겠죠.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근데 밑에 입주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크고 어느 것이 더 파괴력이 있는가를 보고 전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요 공급 원칙에 수요 공급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 가격 수준 한번 보시죠. 오늘 좀 재미없죠, 그죠? 아니,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1년치 전망 정도는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 수준을 봅시다. 가격 수준을 보시면, 지금 최근 6년간 부산의 상승률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2월 초에 정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작업한 날짜입니다. 부산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승률을 일단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 갈랐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갈라서 나눠가지고 제가 상승률을 봤고 전체 6년간의 상승률 얼마인지를 봤습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은 2017년, 18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부터 18년, 19년 요때는 부산은 하락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크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기간에는 실제로 상승한 기간은 이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그죠? 최근 2년간 상승을 했다가 엄청 했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일단 6년간 부산은 지금 97%가 상승했습니다. 97% 상승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년에는 53%가 상승을 했고 그 전에 4년간에는 28%가 상승했습니다. 요 자료 출처는 제가 만든 건데 무슨 데이터를 보고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 지인의 시세를 보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 지인에 보면은 연도별 그 상승률 시세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작업했습니다. 자,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구별 상승률을 한번 봅시다. 제가 주요 구만 뽑아왔는데 뭐 수영은 해운대를 보고 제가 안 넣었어요. 해운대 동래 연제남구 상급지죠, 그죠? 진구 금정구 중급지죠. 사하 강서 이때만 해도 강서가 하급지였는데 사하 강서 동구 영도 뭐 중하급지를 봅시다. 이렇게 그 색깔별로 나눠서 보시게 되면은 자 2016년부터 19년까지 해운대구가 동래구가 연제구가 40% 전후에 이런 상승률을 보일 때 진구와 금정구는 17%, 금정구는 32%, 사하구는 8%, 동구는 19%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상급지가 훨씬 많이 올라갔죠, 그죠? 상급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0년 이후부터 완전한 그 급등장으로 돌아섰을 때 상승률을 봅시다. 급등장으로 돌아섰을 때 상승률은 역시나 부산의 최상급지인 해운대는 73%가 올랐고 상급지라 이야기하는 동래 연제 남구는 50%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진구도 이때 많이 올라왔어요. 47%. 그런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37% 올랐습니다. 동구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도 영도도 30% 올랐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상급지가 한 6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때 사하구나 영도구 같은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상급지가 110에서 120% 사이의 상승률을 보일 때 해운대는 독보적으로 1위죠. 그죠? 148%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렇게 보일 때 중급지대 이야기하는 진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고 하급지인 경우에는 40% 전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강서구와 동구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았죠. 여기는 이벤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강서구가 정말 많이 오른 구 중에 하나거든요. 오히려 지금 동래구나 연제구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에코델타 일자리 호재라는 것과 가덕 신공의 호재를 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신문기사를 보셨듯이 강서구가 다시 하락으로 턴했던 기사를 보셨죠, 그죠? 어디? 영도구, 동구, 중구, 강서구. 거기 강서가 왜 껴있을까? 저는 이 원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원인 때문에. 기대치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한번 오버슈팅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강서구를 까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전 있는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비난에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멘탈이 약해서. 동구 마찬가지입니다. 북항이라는 이슈로 68%가 급등을 했어요. 정말 동래구나 연제구보다 남구보다도 더 많이 올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구도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하락으로 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기사에 나왔던 중구, 영도구, 동구, 강서구가 하락으로 턴했다는 게 저는 우연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영도는 참 억울하죠, 근데. 진짜 억울하지. 별로 오른 것도 없어. 6년 동안에 40% 올랐는데, 또 하락으로 턴하는데. 이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필요해, 진짜. 근데 영적으로 아직도 조정지를 못 꽂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가격 수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부산 평균적으로 한 97%, 100% 정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잠깐 돌려서 서울 상승률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리고 20년부터 21년까지 전체 6년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 평균적으로는 16년부터 4년간 88%가 올랐고 20년부터 21년간 42%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166%가 됐는데 88 더하기 42는 166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오른 88% 오른 상태에서 42%이기 때문에 166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갈랐어요. 강남, 서초, 송파, 서울의 최상급지죠. 마용성, 여기는 뭐 상급지인데 여기는 중급지라 보기 힘듭니다. 사실상 상급지죠, 그죠? 여기도. 그렇지만 강남 상구에 비해서는 뭐 중급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구로금천, 관악, 노원, 도봉, 여기는 우리가 저가 아파트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뭐 하급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률 한번 보세요. 이 4년간의 상승, 강남이 100% 상승을 할 때 여기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상승률 보였죠, 그죠? 그런데 직전 2년간 상승률 보시면은 강남이 이 상급지가 30% 이상 상승을 할 때 여기서는 50% 이상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보면은 6년간의 상승률 토탈을 보니까 강남 상구가 한 160% 정도 상승률을 보였는데 나머지 구들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노원구는 오버슈팅 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도 그러면 140, 6, 8, 9 정도면 150을 보고, 여기도 150 조금 넘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강남 상구가 먼저 상승을 했고, 그죠? 뒤에서 하급지가 상승을 해서 따라왔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비슷하다. 이게 서울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렇게 하급지가 뒤에서 따라올 수 있었던 것들은 물론 가격차가 컸기 때문에 있지만은 수요가 그만큼 많이 몰렸고 공급도 풍족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공급이 많았던 거는 2018년, 2019년도거든요. 2020년부터는 공급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21년도는 확 줄었습니다. 내년 2022년인 올해는 정말 줄어들죠. 2만 5천 세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22년, 23년은 25,000세대 전후로 하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울이 그러면은 6년간 한 16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에 한 100%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서울 대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 상승폭 대비해서 부산의 상승폭이 한 3분의 2, 뭐 한 70% 되겠나? 70% 정도 상승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네. 자, 그 말인 즉슨, 현재 가격 수준에서 상승폭으로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수준은 결코 낮은 가격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오버슈팅한 그런 가격대도 아니다. 적절하게 상승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까 보셨듯이 160%가 상승했는데 부산이 150%, 160% 상승했다면은 저는 그것은 오버슈팅 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승하면 안 되거든요. 수의 크기가 다른데. 그런데 뭐 3분의 2 정도 상승했다면 적절하게 폭으로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은 적정 수준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봐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은 정부정책인데 요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지금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될지 아니면 뭐 윤석열 후보가 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될지. 그래서 새롭게도 안철수 후보를 거론을 많이 하던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3월 9일이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5월달쯤 되면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겠죠. 일단 요거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정책은 알 수가 없으니까는 위에 세 가지만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해운대가 그리고 우리 동네 연제 남구 이 상급지가 120% 상승을 할 때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40% 전후밖에 상승 못했습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양극화가 많이 벌어져 있죠. 갭이 큽니다. 상급지와 하급지의 갭이 많이 큽니다. 상급지는 많이 올랐지만은 하급지는 많이 못 올랐어요. 조금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갭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에 물량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반드시 하급지가 상승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서울에서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데 22년은 물량 과다 구간입니다. 물량 과다 구간에서는 하급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급지가 떨어질 것인가? 아니죠. 별로 오를 것도 없는데 하급지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급지는 보니까 실거주 전세가가 많이 받쳐주더라고 보니까는. 전세가가 받쳐주면은 떨어지는 폭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많이 벌어진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해운대 봅시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상승한 것보다 매매가 상승이 훨씬 컸어요. 갭이 많이 크죠, 그죠? 이 말은 전세가가 지금 뭐 전세 가율이 50% 이하인 단지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꺾일 확률이 높다는 것들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에 물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물량 적은 구간에서도 해운대가 꺾인 걸 보시면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를 보시는가 하면은 저기 2012년도, 2013년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보시면은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죠. 2017년도, 2018년도 그래프를 보셔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는 결론입니다. 하급지가 상승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급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급지가 아닌데 상승률이 과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 예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개구였습니다. 다시 리바이벌 안 할게요. 오해받을까봐 깐다고 자꾸.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상급지 또한 서울 대비 적정 수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가 얽혀있는 해수종은 규제도 아직 안 풀어주겠죠. 뭐 3, 4월 달에 3월 달에 주정심이 또 열릴 건데 주정심에서 다른 거는 풀어주더라도 해수종은 안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산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상급지로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는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의 초A급 단지는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차별화와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급지가 뭐 전체적으로 다 해운대구가
상승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드문드문 초A급 상급지를 중심으로는 신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2년은 좀 재미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로 부산을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투자로 부산을 좀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투자를 보시려면은 제가 좋아하는 뭐 울산이나 창원을 보십시오. 차라리 그건 낫습니다. 아니면은 입지 물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서울로 가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투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투자로 22년은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물량은 터져 나오는데 22년도에 그죠? 물량 터져 나오는데 살까 말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가장 최적의 시점이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고 언제부터 반등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올해 2022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뭐 그 정도 사이에 적정한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그럼 그다음부터는 24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장기 전망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주택자 분들은 이제 뭐 원하시는 게 뭐 보통 뭐 자기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이 제일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 뭐 강남이 로망이라고 무조건 강남으로 목표를 정하고 막 가시는 것 같은데 부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동네 사시는 분들은 동네 살지 왜 해운대 들어가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도 상급지로 옮길 수 있는 뭐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상반기 사이에 물량 정말 터져 나가거든요. 절대 강세를 보일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때 1주택자 분들은 상급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까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급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정기를 하더라도 하급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만 상급지는 많이 떨어집니다. 하급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기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전에 하급지와 상급지의 갭이 이만했다면은 조정기가 오면은 그 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만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찬스를 찾으시고 상급지로 갈아타시라고요. 1주택자분들은.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분들은 당장에 지금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3개나 4개 정도 늘어놓으신 분들은 조금 몸집을 좀 줄이시면 좋겠다. 좀 똘똘한 놈으로 똘똘한 거 1개나 2개 정도 1개는 섭섭하다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거 한 2개 정도로 좀 뭉치시는 게 어떻겠는가. 물론 압니다. 양도세 뭐 다 내고 나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죠? 부산 전부 다 조정지역인데 물론 압니다.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뭐 해준다고 뭐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는 찬스를 보시고 좀 묶어내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조언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뭐 다주택자이긴 합니다만은 뭐라 조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진짜로 똘똘한 걸로 뭉치는 게 좋긴 좋은데 너무 많으면은 조금 보유세 부담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기 때문에 종부세도 작년에 많이 맞았지만 올해 또 맞고 내년에 또 맞으면은 정말 아프거든요. 그것도 부산이 상승하려면 아직까지 최소 1년 반은 기다려야 되는데 길게는 2년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알아서 판단하시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참고만 해보십시오. 아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장기 전망도 해드려야 되는데 장기 전망은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기사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 지금 새해 부산 분양 35,000가구 입주 물량도 50% 늘었다는 국제신문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요거에 기반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중장기 전망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많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기 전망이라서 뭐
좀 재미없죠? 예, 근데 이 수치에 속으면 안 돼요. 올해 부산의 분양 물량이 35,000 가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적어 봤거든요. 실제로 부산의 분양 물량이 그만큼 되는지, 올해 분양할 만한 게.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2022년 부산 주요 분양 예정단지 해가지고 쭉 써놨는데, 지금 이 중에 뭐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는데, 다 합쳐보니까 한 36,000세대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 안 될 것도 많아요. 근데 보면은 확정된 것도 있지만은 안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어떨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이 기사는 전형적인 찌라시 기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요거는요. 조금 안 되고. 입주 물량은 늘은 건 분명하죠. 그죠? 근데 50% 늘진 않았거든요. 입주 물량이 작년에 21년도 입주 물량이 22,000인데 올해 입주 물량이 27,000. 그게 50% 늘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하더라고 보니까. 속지 마시고, 자, 이제 자산을 구현시키셔야 됩니다.